당신들의 천국을 시작하자. 자, 인화단결, 정정당당, 상호협조, 재건.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아니. 인화단결은 사이좋게 이렇게 힘을 합치자는 거야. 정정당당. 상호. 정당하게. 어. 정정당당. 상호협조. 상호협조도 그러고 보니까 서로 협조하자는 거네. 재건. 다시 만들자. 왜냐하면 당시에 대한민국은 가난했었으니까 다시 만들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애초 있듯이 변할 수 없다는 무언, 그러니까 말이 없는 과시. 말은 안 하지만은 과시하는 거였다. 즉,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뜻대로 가고야 말겠다. 그럼 이상하잖아. 왜 지난번에 장로회란 걸 만들었다고 했잖아. 장로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애초 뜻이 변할 수 없다는 무언의 과시였다. 즉, 내가 장로회를 만들었지만은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뜻대로 할 것이다. 그걸 왜 만들었지? 있든 없든 이 뜻으로 하면 그냥 필요 없어도 결정할 수 있잖아. 그거 이제 독재자들은 이래.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척해. 위생복, 위생장갑에 마스크까지 덮어 쓰고도 원생들에게 약을 건네줄 때는 핀셋을 사용하는 따위의 경원스럽다는 것은 이제 친한 척 하는데, 친한 척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꺼리는 이런 걸 경원스럽다라고 해. 겉으로는 이렇게 존경하는 척, 친한 척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걸 경원스러운 태도라고 해. 버리자고 충고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마스크나 위생장갑의 착용을 금지했다. 이제 하노이도 뭐 마스크 많이 벗고 다니지. 위생장갑의 착용을 금지했다. 의사나 간호사나 병원 요원 모두가 원장의 지시를 이행토록 하라고 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거는 옳다, 타당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합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은 직원들은 그거 우리는 아직 여전히 불안한데요 뭐 이럴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이때는 이제 조 원장의 독재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시끄러 해버리니까 그냥 돼버린다. 그 부하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리지를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향이 옳으면은 독재는 추진력이 될 수도 있어. 문제는 한 사람이 항상 오를 수 있을까? 힘들 거야. 틀렸을 땐 어쩌지? 그럼 틀린 방향으로 쭉. 그러면 이제 다 폭망하는 거지.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야. 민주주의라고 항상 옳은 건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이 합의하면은 한 사람이 하는 실수보다는 훨씬 사람이 많을수록 실수를 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잘못 선택할 수가 있어. 그래도 여러 사람이 합의해서 결정을 하면은 훨씬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거야. 병사지대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그 옛날 주정수 원장 재임 시절부터의 그 힘겨운 노력과 학대 역사를 상징하고 서 있는 중앙리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을 철거해 버림으로써, 그러니까 주정수 원장이 만들었던 걸 하나하나 이제 없애간다. 그 주정수 원장을 지워간다. 대신에 이제 그 자리에 자기 걸 뭔가 대신 세우겠지. 그리고 직원지대와 병사지대의 경계를 가르고 있던 철조망을 철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건강인들이 사는 마을과 직원들, 나환자들 사는 마을, 거기에 철조망이 있었고 그 철조망 사이로 이렇게 면을 했었잖아. 아이들은 건강인 지대에 있다고, 부모들은 그 환자 지대에 있고, 그걸 없애버린다. 그건 그래도 좀 위험한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윤혜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특수한 경우고, 이 환자들이 약을 제때 먹으면은 전염성이 없으니까 원장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좋은 작용을 한다. 시끄러. 내가 없애라고 했으니까 없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5분 면회하던 것을 이제 날짜나 장소를 신청만 하면은, 먼저 신청을 하면은 언제라도 부모와 자식이 만날 수 있다. 이런 거 좋은 거지. 응. 그럼 매일 만나면 더 위험하지. 근데 이제 이거 있었잖아. 꾸준히 약을 먹으면은 전염성이 없어져. 응.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가족은 자주 만나야지. 응. 음. 그래도 같이 살 수는 없어? 그게 사실 제일 좋을 텐데 한번 내용을 보자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만약에 이제 직원들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 오래 걸렸을 거야. 근데 원장이 여기서 시끄러, 내가 원장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해. 근데 방향이 오르니까 이제 좋은 결과를 낸다. 빠르게 결정되고. 그러는 원장은 여러 가지 조처들 가운데서도 가장 주의를 놀라게 한 것은 미가마 아동들과 직원지대 아이들의 공학을 이제 같은 학교. 응. 예를 들어서 남녀 공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학교 다니는 거야. 우리 학교는 남녀 공학이 아니야. 근데 음, 지금은 학교 비밀은 음. 나 공학이야. 난 얘가 근데 아빠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남녀 공학이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었어. 왜? 그때는 남학교, 여학교가 따로 있었어. 그리고 심지어 아빠가 갔던 그 대학교 학과도 남학생들밖에 없었어. 다른 과에는 여학생들이 있지. 아빠 다녔던 과에는 선배들부터 쭉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 아빠 불쌍하지. 그래서 아빠가 38에 결혼한 거야. 지금? 자, 여기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나 환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응.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일하는 육지 직원들 있잖아. 이 병원 직원들. 응. 병원 직원들 아이들을 학교를 합친 거야. 그러면은, 자, 누가 반대할까? 합치면 몰라. 음, 직원들이 이제, 아니, 그래서 내 애가 나병 걸리면 어째요? 라고 반대를 하는 거야. 근데 조원장은 단호하다, 단호하다. 아니, 맞아. 그럼 일 그만두고 나가든지 해버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합친다. 지금까지 그곳에서 분교 수업을 받던 아이들도 이후로는 직원지대의 본교로, 그러니까 본교가 있고 헤드쿼터, 분교, 브랜치가 있는데 등교하여 본교 아이들과 똑같이 수업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거는 이상욱이 생각해도 이건 좀 성급한 조치였다. 이건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원생들이 막 반대를 한다. 그래도 조 원장은 아니 그럼 사표 쓰고 나가 해버린다. 수학해? 사표. 그러니까 이제 일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편지 쓰고 이제 윗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해고되는 거야. 응. 자, 교장이 말한다. 아니, 그런 의논을 해오신 적은 있었지요. 문제가 간단치 않으니 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요. 결정은 안 했어요. 근데 다음날 합쳐. 그러니까 조 원장이 그랬었잖아. 내가 원생들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든지 간에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약속한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것은 당신도 동의한 거야. 싫은데. 음. 근데 일부에서는 조 원장이 성공한 개혁만 보여준다. 만약에 여기서 실패했었더라면 아마 2부의 비극은 없었을 거야.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부에서 성공을 했어. 응. 그러니까 조백헌 원장은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야. 봐라, 니들 다 반대했지만은 막상 하고 나니까 좋아지잖아. 이제 2부에서 더 큰 어마어마한 개혁을 시작한다. 자, 일단 1부를 보도록 하자. 하지만 원장의 결정에는 이제 변동이 없었다. 변화. 그는 직원지대의 반발 따위에는 아예 귀도 기울이를 하지 않았다. 들으려고도 안 했다. 한번 결정이 내려진 일에 대해서는 오로지 일사불란한 실행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독재가 올바른 방향과 만나면 참 좋아. 응. 근데 문제는 독재자 한 사람이 늘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거지. 한번 그러다가 삐끗해서 실수를 해버리면 데미지가 커.
이튿날 아침부터 보육소 아이들은 기어코 본교 등교가 강행되었다. 강제로. 가임. 응? 그냥 가임만 그래서 강제로 가는 거예요. 새 원장의 통솔 방침을 접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원장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주면 원생들이 막 기뻐하고 자기한테 막 박수 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다. 아무 반응이 없다. 분명히 자기 애들과 이제 한 달에 한 번 5분 면회가 아니라 언제라도 원하면 만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음. 왠지 저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주정수 원장도 처음에 잘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그 생각하고 있어. 처음엔 누구나 저러지. 저러다가 이제 호감을 산 다음에 이제 배신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안 속아. 한결같이 마음이 꽁꽁 닫혀 있었다. 마음이 닫혀 있었다. 원장은 마침내 짜증이 나고 말았다. 자, 이 부분이 이상하다. 만약에 원장이 정말로 원생들을 위한 개혁을 하고 있다면은 왜 칭찬을 안 해준다고 원장이 짜증이 나지? 의미 없지.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은 원장의 목적은 원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칭찬받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아무도 칭찬 안 해주니까 원장은 짜증이 나. 즉, 그렇다면은 원장은 이제 자기가 어떤 그 개혁을 해가지고 동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있어. 그러니까 원장이 정말 원생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냥 원생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원생들이 칭찬 안 해준다고 짜증날 이유는 없어. 음, 자, 보성이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일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해서 칭찬받는 걸 좋아해. 자, 요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보자. 보성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 앞에 도로를 이렇게 청소를 했다. 음,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와, 저 아이 착하네 이렇게 칭찬을 하겠지. 음, 그때 기분 좋지. 음, 그런데 한 일주일, 한 달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 음, 왜냐하면 매일 청소를 하니까. 그때 가면 사람들이 잘 칭찬을 안 하겠지. 음, 그때도 계속 하는가? 아니면은 칭찬도 안 하는데 칭찬도 못 받는데 내가 왜 해? 그만두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 음,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안 하든 계속 그 도로를 청소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착한 일을 해서 자기가 즐거운 거야. 그런데 칭찬 안 한다고 청소를 그만두면은 그 사람은 청소하는 것보다 칭찬받는 게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원장이 여기서 증명을 한다. 칭찬 안 해주니까 원장은 마침내 짜증이 나고 말았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칭찬을 안 해주냐고! 조 원장이 서만에 장로회 조직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저런 곡절 끝에 병사지대 주민들의 생각을 풀어내기 위한, 그래서 이제 이래도 나한테 칭찬 안 해줘? 이래도 하다가 이제 장로회까지 만들었다. 즉 이제 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들의 리더, 장로들,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결정하겠다. 어때? 획기적이지? 놀랍지? 새롭지? 이 정도면 뭔가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어? 이 정도면은 와, 조백헌 원장은 정말 이 앞의 원장들과는 다르구나.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 조 원장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상욱이 톡 튀어나와서 이걸 하지. 그거 주정수 원장이 했던 건데요. 화난다. 이를테면 그 불안스러운 침묵의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방법. 고심 끝에 창안해낸, 이건 이제 그 인벤트, 구상임에 틀림없었다. 앞으로 이 섬과 병원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시책의 기본은 장로회 여러분의 모임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작정입니다. 모든 시책, 그러니까 이제 그 소록도에서 하는 모든 결정, 정책,
장로회는 병원 당국을 대표하고 있는 저 조백헌, 그러니까 조백헌 원장은 병원, 건강인들을 대표한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 환자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앞으로 토론하고 합의해서 결정합시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안 한다. 나중에 되면은 이제 자기는 어떻게든 막 여기 낙원을 만들고 싶은데 생각해봐. 산실증짜리 회관을 만들어서 내가 막 칭찬받아야 되는데 장로들이 찬성하겠어? 아니 그냥 어. 음, 장로들은 얘기하지. 원생들은 쉬고 싶어요. 반대. 조 원장은 권총에 손을 얹고 당신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나는 하고 말겠다. 그럼 장로 왜 만들었냐고. 그럴 거면 노인들 앞에서 권총 휘두르면서 협박할 것 같으면. 그런데 장로들은 조 원장이 아니 당신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난 하고 말겠다 해버리니까 장로들은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더 높거든. 조백헌 원장이. 조백헌 원장이 이 섬에서 제일 높아.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부터 장로회 해체 해버리면은 장로들은 방법 없거든. 그냥 처음에 해치지. 뭐. 자, 자치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는 이제 자기들끼리 스스로 다스리는 거. 남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스스로 법을 정해서 다스리는 거. 자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공식, 오피셜, 의결기구, 그러니까 결정하는 기구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 믿고 힘을 보태주세요. 지금 상나 그래? 관심보다는 오히려 어떤 두려운 예감에 사로잡혀 입이 얼어붙은 사람들처럼 묵묵히 원장의 거동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원생들의 반응이 어쨌건 처음 한번 말을 꺼내놓은 이상 조 원장은 거기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과장, 나 당신이 하도 주정수라는 사람을 자주 들먹여 대길래 그 친구 내력을 좀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내력이란 것은 이제 그 사람의 과거, 어떤 일을 했고, 이제 몇 살 때 어떤 학교를 졸업했고, 이런 거. 사람이 꽤 시원시원했던 것 같더군요. 근데 사람이 시원시원하다는 것은 톰이 크다. 누구 말이야? 그 주정수, 일본인 원장. 그렇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을 겁니다.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것은 이제 뭔가 비난할 데가 없었다. 즉, 비난할 곳이 없을 만큼 그 사람이 완벽했다. 잘했다. 그분의 사업 계획을 듣고 나선 섬 전체가 온통 감동을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주정수 원장은 각 마을에서 환자 대표 10명 뽑아서 평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지요. 그게 지금 원장님 하고 있는 장로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정수 원장이 이미 했어요. 원장님께서 요즘 구상하고 계신 장로회의 성격이 바로 그와 유사한 것 아닙니까? 보낸다. 음. 이 젊은 원장이 하는 일에 못마땅한 대목이 있거든. 당신들 5,000명 환자를 대표한 장로회의 이름으로 시정, 고치는 거. 건의, 제니, 내달라. 내 뜻이 어디가 못마땅해서 벙어리들이 되어버렸냐 말이오. 아무 말도 안 하냔 말이오. 아니 이게 뭐가 나쁘냐고. 내가 불만인 거 있으면은 장로들을 통해서 나한테 건의를 하라고. 원장님의 뜻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아마 그 사람들 배반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주정수 원장도 처음에는 평회를 만들어서 평의회와 잘 하다가 나중에 자기 욕심이 커지니까 평회 따위 필요 없어. 돼버렸으니까. 배반이라니. 누가 누굴 배반할 거란 말이오. 이 조백헌이 그자들을 배반할까봐 그걸 벌써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요. 그런데 자, 이 시점에 자, 조백헌 원장 마음속에는 동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지만 몰라. 상욱도 알고 있어.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새록새록 동상이 자라나고 있구나. 근데 지만 몰라. 그러면서 얘기해. 내 마음엔 동상이 없어. 정확히 말하자면 그 주정수 원장의 동상이란 실상 그 자신이 앞장서 나서서 직접 만들어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상 건립은 애초 그가 만든 평의회 의원들 입에서부터 동기가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정수도 눈치를 줬지만은 알지? 이렇게 눈치를 줬지만은 평의회 위원들이
먼저 건의했다. 주정수 원장 동상을 만듭시다. 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상욱의 아버지다. 네? 그거 이제 좀 이따 얘기 나옵니다. 그 주정수 원장의 동상을 만듭시다고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이상욱 아버지다. 네? 몇년 전 일이야? 오래전 일이지. 그래서 이제 이상욱은 그래서 더더욱 자기 아버지가 그 이렇게 동상 세우자 한 게 또 이상욱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상욱은 나 때문에 이 섬에 배신이 생겼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 섬에 배신이 있어는 안 된다. 어떤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상욱이? 음. 이 섬 병원의 원장이라는 직위야말로 사실은 병원과 섬 전체를 통치한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모든 권한이 함께 주어진 절대 지배자의 그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게 위험한 거지. 사람은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변한다. 원생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평의회의 기능에는 스스로 한계가 지어지기 마련이었다. 왜냐하면 여전히 평의회는 원장 밑이거든. 장로회든 평의회든 이 섬에서는 원장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원장은 장로회든 평의회든 해체할 수 있어. 근데 장로회나 평의회가 원장을 해고할 수 있는가? 왜 없지? 그러면은 둘이 의견이 충돌해버리면은 뻔하지. 원장이 이기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 평의회는 혹시 원장이 이제 자기들 그 평의회 해체할까봐 어떻게 원장한테 잘 보일 수 없을까? 그러다가 동상 건설합시다. 됐다고. 원장이 아무리 원생들의 이익을 배반하려 한다 해도 평의회에선 그 원장까지 갈아치울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원장은 평의회를 갈아치울 수 있지. 평의회는 다스림을 받는 자의 편에서 서서히 다스리는 자의 편으로 다가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스스로 그의 동상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분위기 좋을 때는 좋았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 나중에 되면서 주정수 원장도 똑같이 변한 그 조백근 원장처럼 나중에 가면 또 변한다. 그때 돼서 이제 독재를 해버리니까 평의회에서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장과 맞서 싸우느니 그냥 와 이거 원장 선생님 생각하는 게 다 옳습니다. 돼버리는 거지. 문제는 평면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장을 선택하고 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했더라기보다 주정수의 업적을 진심으로 감사했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소. 그 사람들이 억지로 동상을 바친 게 아니라 어쩌면 주정수 원장을 정말 존경해서 바쳤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 왜 칼 맞아 죽었냐고. 주정수 원장이. 하지만 진실은 곧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평의의 위원 한 사람이 같은 환우란 것은 환자 친구의 칼을 맞고 쓰러졌거든요. 이 사람도 이상욱 아빠다. 왜냐하면 처음에 주정수 원장 동상 건설하자고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미운 털이 박혔어. 미움을 받게 됐어. 그래서 그 다른 원생들이 주정수를 죽이기 전에 이제 이상욱 아버지부터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동상의 주인공마저 어느 보은 감사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있는 날인데, 그러니까 주정수 원장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 감사 노래 부르고 감사 행사하고 그날에 이제 그 행사를 이제 보러 온 주정수 원장을 한 나환자가 이제 칼로 죽였다. 마침 자신의 동상 앞에서 피를 쏟고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비로소 자신들의 배반을 똑똑히 보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거기다 이번엔 또 내가 그 악몽을 들춰내고 있다는 말이구만. 하지만 이젠 그만 그 악몽에서 깨어날 때도 되지 않았어. 어차피 난 동상은 세우지 않을 테니까요. 너 동상이 묘해. 집에서 눈엔 안 보여. 자기 안에 있는 동상이. 아마 주정수도 끝까지 몰랐을 거야. 자기가 동상에 대한 욕망이 있다. 그런데 주정수는 그래도 어떤 사람이
주장수 원장者뭐 동상 세우자 이렇게 하면 얘도 신학교. 얘도 이제 그러니까 주정수 원장도 그러니까 반대를 안 했어. 뭐 세운다면은 뭐 그게 세우고 달란 소리지 뭐. 원장님께서 동상을 원하시냐 아니냐는 오히려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런 말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요. 자, 이상욱은 원장이 반드시 뭔가를 할 생각이다. 그래서 그 이상욱은 장로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황희백 노인을 찾아간다. 노인. 그리고 이 사람을 왜 찾아가는가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상욱의 아버지가 살다가 이제 죽는 그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상욱 아버지의 죽음까지도 목격한 사람이다. 그는 이섬의 슬픈 역사의 표상이었다. 살아있는 신화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록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 초창기부터 이제 여기에 쫓겨와서 소록도에서 산 사람. 여기서 거의 평생을 산 사람. 노인이 기도할 때 그들도 기도했고, 노인이 하늘을 원망하면 그들도 비로소 하늘을 원망했다. 황희백 노인만 만나면 장로의 사람뿐 아니라 섬사람 모두를 만난 것이 될 수 있었다. 이제 그만 그 악몽에서 깨어날 때도 됐지 않소. 어차피 난 동상은 세우지 않을 테니까 말이오. 얘기했다시피 천국을 만드는 것과 동상을 세우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내가 당신들이 신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거든. 내가 신이 됐으니까 그럼 당연히 저 사람들이 동상을 만들고 나를 찬양해야지. 그러니까 동상을 내가 천국을 만들어 주겠지만은 동상은 필요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욕망 속에 이미 동상도 포함되어 있어. 내가 천국 만들어 줄 테니까 알지? 이거라고. 정말로 그걸 장담할 수 있을까? 천국만 만들어주고 동상은 원하지 않는다. 그럼 왜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그런데 진짜 어떤 저렇게도 대통령이나 원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참 한국 역사를 봐도 많지는 않아.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몰려. 그리고 진짜 이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대통령 자리에 관심 없어. 왜? 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냥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별로 없어.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권력에 대한 욕망.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야지. 막 이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대체로. 자, 주정수 원장 역시 처음부터 그의 은밀한 동상의 꿈을 숨기고 있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는 애초 이 섬을 정말로 쫓겨난 자들의 낙원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히 순정적인, 그러니까 뭐 로맨틱한 열망만이 가득해 보였었다. 그의 초가을 어느 날 아침, 병사지대 1천여 원생들은 관례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관습에 따라 새 원장의 착임 연설, 그게 이제 임무를 맡게 된, 그러니까 부임 연설을 듣기 위해 일제히 공회당 앞들에 모여 있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우선 이 섬을 원생들이 낙원으로 꾸며놓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제일의 나 혼자 요양소로 꾸며 버림받고 쫓겨온 사람들이 새로운 고향, 자랑스러운 낙토로 만들어 놓겠다고 장담했다. 그러자 이때는 원생들이 이런 약속을 처음 들어본다. 지금까지 이전의 원장들은 그냥 와가지고 오는 등 마는 등 뭐 우리한테 별로 관심도 없이 시간만 때우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갔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앞장서서 당신들이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원생들은 감동한다. 원장님 만세.
감동적이기까지 한 주정수의 연설은 이미 그것에 모였던 원생들의 기우는 이제 쓸데없는 거죠. 기우를 말끔히 씻어주고 남았다. 그 연설이 끝났을 때 원생들의 도열, 이렇게 이제 쫙 줄 서 있는 거, 도열. 군대 가면 실컷 하게 될 거야, 도열. 군대에서는 쉬더라도 줄을 맞춰서 쉬어야 돼. 도열 속에서는 여기저기 조용한 흐느낌 소리마저 일고 있었다. 즉 원생들은 감동받았다. 우리 원장님 만세. 그래? 주정수는 거기서도 좀 더 태도가 신중했다. 그 다음에 만든 것이 평의회. 그래서 원생들의 기대는 확실로 굳어진다. 정말 저 원장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할 생각이구나. 와, 저 원장님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는 먼저 원생들 가운데서 10명의 대표를 뽑아서 환자평의회란 이름의 자문기구, 자문은 이제 어드바이스 기구를 설치했다. 원생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열심히들 일을 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짓는 거잖아. 자기 집, 그 허름한 집을 부수고 벽돌집 짓자라고 하니까 아니 내 집 짓는 건데 막 밤새도록 일을 한다. 자기 손으로 벽돌을 구워내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집을 지어낸다는 것이 더할 수 없는 위안을 느끼게 했다. 위안, 안웨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낙원을 꾸민다는 자부심이 모처럼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한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하니까 되는구나. 야, 우리가 정말 이런 걸 만들었어. 막 자부심, 프라이드. 작업 진행이 순조로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목적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막 추진력이 막 생긴다. 일주일 예상했는데 나흘만 일이 끝나버린다. 원생수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대한 시설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제 공회당이라는 이제 마을 회관도 만들었다. 원생들은 모든 것이 만족이었다. 원장을 원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주정수 원장은 그는 오직 그 원생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들이 만족해하는 것을 보고 그도 함께 흐뭇해했다. 행복해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원생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한번 칭찬을 받았다. 야, 내가 1층짜리 건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를 하고 막 기뻐하네? 그럼 내가 3층짜리를 지으면 혹시 3배의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불안해지지? 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말에 그런 속담이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 춤춰? 아니, 그만큼 칭찬은 힘이 세다는 거지.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였다. 주정수의 낙원 설계는 그보다 더 완벽하고 신념에 찬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니까 요걸 또 고쳐놓고 막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것만 고쳐놓으면 충분할지 싶었는데 막상 이걸 다 끝내고 나니까 예전보다 일찍 이걸 끝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다. 여기 요것도 만들면 어떨까? 여기 요것도 만들면 어떨까? 여기 요것도 추가하면 어떨까? 그러면 원생들이 나한테 또 더 고마워하겠지. 이제 슬슬 원장의 욕심과 원생들의 욕심이 분리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는 원생들 자기 집 짓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 도로 깔라고 하거든. 그럼 원생들은 처음에 자기 집 지을 때는 이거 내가 살 집인데 막 열심히 했어. 도로를 깔 때는 이거 필요한가? 에이, 그래도 주정수 원장이 시키는 건데 해야지. 저 사람이 설마 우리를 속이겠어? 했다고. 근데 그게 끝나니까 주정수 원장은 또 이거 가지고 아쉬운데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버린다. 원생들은 좀 이상한데? 한다. 게다가 그는 이제 1차 공사를 치른 경험을 통해 보다 충분한 자신감까지 얻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다시 제2차 시설 확장 공사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성의 비극이 시작된다. 주정수 원장이 1차 아니면 2차에서 멈췄다 하면은 주정수 원장은 이제 이 소록도에서 이제 영웅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끝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주정수 원장에게는 더 큰 욕망이 남았다. 자, 그 내용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자. 오예 오예 오예.